이재명 대통령이 약 30년째 보유하던 경기 분당 아파트를 29억 원에 최종 매도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 부부가 이 주택을 담보로 매수인에게 채권 최고 17억 원 상당하는 매수 자금을 대여해줬다. 자, 이거 이해 안 가시죠?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그 등기가 70년대생 부부 2명, 부부로 추정되는 남녀에게 넘어갔는데 이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 이재명 대통령 이렇게 찍혀 있는 상황인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돈을 빌려준 것으로. 그래서 71년생 김모 씨와 72년생 조모 씨가 돈을 빌렸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지금 보면은 김혜경 여사는 돈을 빌려주지 않았고 이재명 대통령이 근저당권자로 해서 채권 최고액 17억 7천만 원을 걸었습니다. 그러면 이 집을 살 때 15억 원을 이재명 대통령이 줬다는 얘기예요. 빌려줬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제가 예를 들어서 비싼 집을 사고 싶어요. 30억짜리 집을 사고 싶어. 계약 날이 됐어. 근데 집주인님 제가 27억밖에 못 만들었는데 3억을 못 만들면 계약을 날리게 되잖아요. 근데 계약금 제가 5억 드렸잖아요. 그러면 저 피가 너무 많이 보거든요. 불쌍한 저를 생각해서 3억을 고리로 그냥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왜냐면 지금 그 이렇게. 대출을 꽉꽉 막아놨기 때문에 특히 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이 제대로 된 그러니까 이 1금융권에서의 대출의 길목을 살짝 막아놓은 상태니까 돈이 무지하게 많은 사람은 자기 돈으로 살 수 있는데 그 돈이 조금 덜 드는 사람들은 근데 이렇게 그 파는 집 매도인이 근저당을 설정해서 이런 식으로 사실상 돈을 빌려주는 형태로 집을 넘기는 일은 거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없어. 뭐냐면요. 거의 없어. 지금 지금 이재명 대통령 쪽에서 설명이 나왔어요. 네. 이게 뭐냐면 이 집이 재건축될 집이에요. 그러니까. 재건축될 집인데 그러면 이제 어마어마하게 오를 집이죠. 근데 네. 지금 사업 시행 인가를 앞두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서 재건축될 집에서 사업 시행 인가 이전에 내가 소유주여야 그 입주권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렇죠. 사업 시행 인가 이후에 내가 소유주가 되면 현금 청산 대상이 됩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사업 시행 인가를 앞두고 있더라고요. 예. 근데 문제는 잔금이 한 15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 근데 그 잔금을 그 사업 시행 인가 전에 지급을 하기가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잔금을 유예해 주는 대신에 사업 시행 인가 이후로 유예해 주는 대신에 잔금에 해당되는 금액을 빌려준 걸로 치고 예. 근저당 올려놓고 15억 음. 등기를 이전해 준 거예요. 예. 지금 이 구조예요. 예. 근데 이게 예전에 대출이 좀 수월했을 때는 그냥 대출해가지고 자기가 은행에서 대출해서 예. 이 정도 집 살 정도면은 은행에서 대출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잔금 치르고 그렇죠. 등기 이전하면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대출 다 막아놨잖아요. 예. 지금 가계대출이 7월달 이후로 더 이상 안 나온다는 말도 있거든요. 은행들에서 대출이 지금 다 막혀가지고 예. 그런 상황이니까 사업시행 인가 전에 등기 이전을 못 받으면 현금 청산 대상이 돼버리니까 예. 이 집을 구매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예. 그러면 이 사람은 이 집을 살 이유가 없어지니까 안 사고 가겠다고 해버리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요즘에 이 변칙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래 방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보도하는 기사에도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이게 지금 작년 그 15 부동산 대책에 따라서 주택담보대출량 꽉꽉 막아놨는데 그러다 보니 지금 박상수 변호사의 설명처럼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내가 한 대출 규제를 어떻게 무력화할 수 있는지 어떻게 무력화하고 이렇게 우회해서 자금 마련할 수 있는지 그 시범을 직접 보여주셨다. 이런 관측도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뭐냐면 사실 이런 식으로 시세 차익을 노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대출을 규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게 이재명 정부예요. 그렇죠. 네. 근데 본인의 집을 팔면서 그러한 시세 차익을 이렇게 집주인으로부터 근저당을 해놓고 집주인 근저당해주고 잔금을 유예하는 방식으로 그렇죠. 사업시행 인가 전에 등기를 이전받는 예. 변칙적 방법이잖아요. 그렇죠. 이 방법으로 시세 차익을 재건축된 아파트의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길에 도움을 준 거죠. 그렇죠. 내 집을 이게 팔기 지금 엄청나게 무서운 핵심이 뭐냐면 봐봐요. 사업 시행 인가 전에 이 집의 실거주 요건을 채우면서 현금을 다 들이부어서 살 수 있는 사람을 찾기가 대통령의 어려워요. 파워를 가지고도 너무너무 어려웠다. 어려워요. 매수 전세 월세 다 막히면서 주거 이동 굉장히 힘들어졌다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대통령은 빨리 3, 4억을 싸게 판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사실상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분당에 있는 저 집을 팔았어. 그러면 우리나라 가장이라면 우리 가족을 이끌 수 있는 또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야 되는데 대통령 관저 같은 전세값이 안 나가는 커다란 집이 있으니 그런 사람들만 집을 팔 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대통령 관저가 있으니까 이 집을 어떻게든 저 사람한테 팔아가지고 그 남은 돈을 가지고 우리 아들내미 신혼집에 좀 보태고 우리 부인이랑 같이 살만한 전세 20억짜리 구하고 요거를 고민을 안 해도 되는 사람만 팔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만든 거고 그나마도 그렇게 갖고 싶으면 집주인한테 얻어서 한번 해봐라고 하면서 그 법에 그 규정하지 않은 대출을 이런 식으로 해봐라고 직접 몸소 보여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이 굉장히 부동산 관련해서 비웃음을 살 수 있는 거고 이게 강남에서도 많이 하긴 하는데 기본 집 팔면서 다 써야 될 돈이 있기 때문에 급하니까 다 집 팔 거 아니에요. 집주인이 빌려줘봤자 2, 3억밖에 안 빌려줘요. 17억으로 누가 빌려줍니까? 생돈 17억을. 그러니까 이거는 계속 트래킹을 해야 되는 게 이 17억을 어떻게 갚는지 트래킹을 해야 돼요. 예. 이 집이 사업시행 인가받고 재건축되고 하면 지금 이 가격보다 몇십억 더 뛰거든요. 예. 무조건 뛰어요. 예. 근데 그렇게 되게 됐을 때 그래도 지금 같은 대출 규제 상황에서는 여기서 대출을 내서 그 돈을 갚을 수는 없어요. 되팔지 않는 한. 예. 그리고 되판다 하더라도 또 2년 이상 하지 않으면 양도세 내야 돼가지고 국가에서 세금 다 가져갑니다. 예. 그럴 때 이제 어떤 방법이 변칙적인 방법이 쓰이냐? 후순위 담보 대출. 그 양문석 의원이 문제됐던 사업자 일단은 등기를 얻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사업자를 내서 사업자 대출로서 후순위 담보 대출을 내는 방식이 그때 이제 활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이게 그 잔금 유예된 다음에 후순위 담보 대출로서 사업자 대출이 들어오는지를 기자분들이 추적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근데 이렇게 한번 지나고 나면 진짜 정말 근데 왜 이런 상황을 만드냐고요. 그러니까 이런 그걸 상황을 만든 하면은 거예요. 이 대통령은 나는 그 사람이 지가 뭐 유산 받아서 갚는다고 해서 그랬지 이 사람 공직자가 아니잖아 70년대 사람은.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전 몰랐어요 하면 끝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긴 자, 하겠지만 예. 봅시다. 여기서 보면 지금 속보가 들어왔어요. 전용기 민주당 의원이 보안 수사 관련 토론에 응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요? 네. 한동훈 의원이랑? 네, 그래서 한동훈 의원이 바로 받아서 그러니까 YTN 출연했던 전용기 의원이 내가 하지 뭐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내일 오후 4시 시사저널 TV 토론을 하기로 했잖아요. 네. 진중권 교수랑 그 자리에서 토론하자. 판 깔려있다. 당장 내일 나와라. 지금 빨리 포획을 해야 돼. 그러네요. 안 그러면 또 저기 댓글들이 막 쏟아질 거니까 그쵸. 그 문자들이 올 거니까 마음 변하기 전에 너무 재밌는데? 전용기 의원 네. 용기 있네요. 용기 있으신가요? 예.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그렇게 응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본인이 이제 민주당에서 이제 뭐 중진은 기성세대라고 보기에는 어떤 새로운 뭐 혁신이나 쇄신 이런 걸로 대학생위원회 위원장 출신이기도 하고 네네. 그래서 그 한동훈만과 붙음으로 인해서 대선 주자잖아요. 네네. 본인의 체급이 커지기도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친명 계열 의원으로서 확실히 좀 매도 찍고 가는 뭐 청년의 쇄신 그런 이제 변화 그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모션이다 그렇게 보입니다. 이게 괜찮은데요, 이분 용기 있고. 아우 진짜 전승 너무 변호사님도 괜찮다. 나중에 국회의원 되시면 이럴 때 나서 주기로 약속. 근데 박성준 변호사님 그 아니야 우리 그러지 둘 말고 다 원해잖아. 그래서 아니, 나중에 전민철을 좀 그렇게 가영히 여겨야 돼. 원해의 서러움이 있잖아 우리가. 그러지 말고 여기서 선언하세요. 저 한동훈 의원과 보안수사권 관련 토론하겠습니다. 당연히 떠나세요. 언제든지 하죠. 예. 한동훈하고 보안수사권 폐지 그 관련해서 언제든지 토론 근데 가능합니다. 예. 현수인 변호사님은 한동훈 의원하고 가계회를 안 쓸 것 같아요. 보안수사권을 좀 놔둬야 된다 쪽이실 아니 것 각 같아서. 세워야죠. 진짜요? 그럼 네. 보안수사권 저기 폐지 쪽으로 하실 거예요? 아 폐지요? 네. 잠깐만요. 제가 그러니까. 아유, 진짜 이게. 각이 안 섰다니까. 아 이게 방송을 이제 한 시간 넘으니까 그러니까 약간 집중의 텀이 길어지면서. 각이 안 서서. 아, 뭐야. 각이 서는 걸로 네. 하겠습니다. 각이 서는 걸로. 네. 각이 설 때 한번 나서 주시면. 네, 알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압도적인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뉴스트라 타노스.